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남자들의 필수품인 대표적인 상품 바로 면도기죠. 이 면도기가 나오기 전에는 도끼나 칼로 면도를 하느라고 많이 얼굴을 다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의 안전한 면도기 면도날이 등장하면서 남자들이 수염 깎는 일에서 좀 자유로워진 건 물론이고, 또 이 면도기와 면도날은 경제사적으로도 주목할 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중가격제라는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만들어낸 첫 번째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구독경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면도기, 면도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해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자주 하시죠? 요즘 편의점에서 일단은 빌려 써보고 나중에 구매하는 픽앤픽 서비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는 좀 다른 컨셉의 비즈니스라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이 픽앤픽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면도기와 면도날의 숨은 사연, 공부왕 이종훈 작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부해 오신 주제가 면도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면도기? 그러니까 면도기와 면도날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게 그냥 그 면도기와 면도날의 경제사적인 부분을 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중가격제, 구독경제 이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중가격제나 구독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학 논문들을 봐야 되거든요. 경제학 논문들, 특히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들이라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중가격제라고 하는 게 이게 면도기, 면도날처럼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에서 이익을 보고, 그렇죠. 투파트 프라이싱이라고 뭐 그런 거죠. 짜장면을 싸게 팔고 네. 뭐 탕수육에서 뭐 이익을 본다든가, 그렇죠. 뭐 영화관 하고 나서 놀이공원. 팝콘에서 돈을 번다든가. 놀이공원도 대표적인 사례고요. 찜질방 입장료는 싼데 갔다 오고 나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이런 거. 네. 그런 게 다 이중가격제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면도라는 거는 왜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즉, 당연히 뭐 거추장스러우면 깎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머리카락도 잘 안 깎고 그냥 둘둘 감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수염도 그냥 언제부터 그렇게 깔끔하게 깎고 다녔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생각합니다. 이 남자들이 면도를 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정도에서 찾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이 있다. 두 번째는 세금 때문이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부터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네. 알렉산더 대왕과 수염이 무슨 관계가 있으면 이게 세금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알렉산더 대왕 위대한 정복자로 불리잖아요. 서구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보시면 깔끔하게 면도가 되어 있는 얼굴입니다. 예. 그 시기에 깔끔한 면도를 한 얼굴을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아요. 다들 덥수룩한 수염, 네, 내지는 수염이 있죠. 거의 뭐 저 머리카락처럼 꼬불꼬불. 근데 이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본인만 면도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군대, 그러니까 군사들에게도 다 면도를 지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군의 군대는 전원 면도된 상태로 전쟁을 치룬 거죠. 근데 싸울 때 적과 아군의 구별이 쉬웠겠군요. 쉬웠죠. 게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면도를 지시했던 이유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전투 중에 싸울 때 수염이 길면 이 수염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그 현대 군인들 같은 게 머리를 짧게 자르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그런 이유라고 같은 이유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수염이 걸리적거리거나 전투에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더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영웅으로 보이고 싶어 했고, 또 자신의 군대가 신의 군대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수염이 수북한 상대를 야만인으로 규정짓고, 자신과 자신의 군대는 깔끔하게 면도된 정반대의 대척점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편 같고, 선한 군대 같고. 그리고 뭐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라든지 예.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그 아무튼 그래서 영웅들의 면모는 수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깎아라. 네. 근데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이야기는 둘 다 가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초상화나 학자들을 보면 면도가 다 돼 있어요. 그 깔끔해요. 이후에도. 네. 그게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도 이런 알렉산더 시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수염은 반근대적인 것, 반지성적인 것의 상징이고, 면도는
근대와 지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머리카락도 한때는 그렇게 두 구도로 나누어져서 인식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근대화 될 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거에 대한 그게 근대고 예, 머리카락 계속 기르는 건 길고 상투 틀고 이런 것들은 전근대죠. 전근대 반근대다. 네. 세금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수염이? 혹시 수염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수염을 기르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뭐 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예. 1535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이 수염을 기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수염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받습니다. 왜요? 수염이 싫어서? 네? 아, 수염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야, 이 헨리 8세 같은 경우에 예. 자신은 또 면도를 안 했어요. 수염을 길렀어요. 음, 근데 이 헨리 8세 시대에 1535년 영국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수염을 얼마나 멋지게 잘 기르느냐가 지위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수염을 기르고 싶어 했어요. 음,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이것 봐라. 수염을 계속 기르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많네. 그럼 수염에 세금을 매기면 돈을 거둘 수 있겠네? 딱 부자고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되겠네. 네. 그러면서 야, 당시에 이제 사실 그 헨리 8세는 별별 세금을 다 만듭니다. 이 대표적인 게 수염세와 창문세. 아, 집에 창문이 일정 개수 이상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시고. 창문 숫자에 따라서 그 얘기는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염세가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때 재도입돼서 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수염의 길이로 하는 게 아니라 2주 이상 수염을 기른 사람은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길이를 보면 아니까. 네, 2주 이상 수염이 길어지면 세금을 내게 했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는 게 일종의 살짝 부의 상징이었겠습니다. 그렇죠. 귀족들이나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 내고도 수염을 기른다. 이거 좋은 세금 제도인데요. 아니 이게 꼭 뭐 수염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네. 우리가 비싼 차에 매기는 그 특별 소비세 같은 거요. 그게 비싼 차라고 해서 뭐 오염을 더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왜 수염에 세금을 매겨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인데 그렇게 매기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가난한 사람 그게 싫으면 좀 저렴한 차 사시면 되니까 숟가락세 이런 거 매기면 안 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한 거니까. 수염을 일종의 특별 소비세?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1705년에 러시아의 표트르 1세가 또 가져옵니다. 표트르 1세가 수염세를 만드는데 표트르 1세는 자신이 내세운 명분은 이래요. 러시아도 이제 유럽 국가처럼 근대화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근대적이고 구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염을 다 깎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러시아가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와 비슷해요. 수염은 종교적으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성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러시아 종교도 사람들 보면 수염이 길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못 깎는다라고 반발합니다. 그럼 세금 걷는 분 입장에서는 감사했겠네요. 네. 아, 그럼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트르 1세가 그럼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서 수염 토큰이라는 걸 발행해요. 일종의 수염을 기를 수 있는 허가증. 납세 증명서네요. 예. 예. 수염을 기른 사람은 이 수염 토큰을 사야 돼요. 무조건. 아, 코인. 예. 이걸 사서 갖고 있는 사람만 예. 수염을 기를 수 있게 해줬는데 사실 이게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도 표트르 1세도 예.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수염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 덕분에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아니면 그 덕분에 사람들 수염이 사라졌어요? 세금을 이기는 사람은 없죠. 아, 수염 깎고 만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 7년 만에 거의 주류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수염을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2년까지는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계속 내니까 7년 뒤에는 다 뭐 주류 남성들은 거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고 한마디로 뭐 수염 정확히는 뭐 세금이죠. 세금이 한 나라의 사회 체계를 통째로 다 바꿔버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세금 있어요. 어떤 작가님. 세금이죠? 그 우리나라는 집에 수영장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넓은 집은 하나 좀 만들어 놓을 만도 한데 요즘은 실내 수영풀을 만드는 아주 펜트하우스 고급 펜트하우스 아주 고급의 경우에는 있는데 뭐 다른 나라는 중산층 정도만 돼도 수영장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취등록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똑같이 수염세처럼. 수영장 만들 정도면 그냥 부자시니까 내세요 하는 거니까
하나쯤 있으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집이 10억짜리 집이면 거기에 1%만 더 걷어도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이 수영장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높으니까 비슷하네요 이게. 네, 똑같은 수영장은 아니고 수영장 면적이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네. 된다고.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위생관념 얘기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해가 되신다고 했지만 사실 19세기 말부터 유럽과 미국의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이 많이 유행하니까 네.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청결에 대한 관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염을 사람들이 지저분한 것, 비위생적인 것 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염을 면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는 그 시기의 면도기가 칼날이 일자로 돼 있었거든요. 일자로 된 이 접이식 면도기. 영화 같은데 보면 이발사가 하는 거품 발라서 예, 이렇게 해주는 예. 그런 면도기를 썼는데 이게 전문 이발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이 집에서 하면 그렇죠. 칼날이 다 베요. 남이 해주기 좋은 칼이지 네.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 트러블은 물론이고 심한 파상풍까지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거죠. 음. 그러다가 1901년에 킹 캠프 질레트 회사를 창립한 질레트가 자기 이름. 질레트가 일회용 양날 면도날을 사용한 새로운 개념의 안전 면도기를 고안해내고 1904년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 이게 잘 안 팔립니다. 저 때에는 사람들 한 50개만 습관 팔려요. 바꾸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50개 팔렸는데 질레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좋은 건데 왜 안 쓰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때 질레트가 면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면도기를 금으로 손잡이를 막 금으로 도금하고 은으로 예. 도금해가지고 평생 쓰세요. 예. 굉장히 고급화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러니까 질레트가 생각을 바꿉니다. 면도기는 싸게 팔고 예. 대신에 일회용 면도날을 계속해서 팔자. 이러면 수익이 계속 올라갈 거다. 예. 그래서 질레트 이런 생각이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질레트가 이제 미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면도기와 면도날을 납품하는데 면도기를 굉장히 싸게 납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이 좋다고 봤죠. 예. 그래서 총 350만 개의 면도기를 납품하는데 미군 입장에서 면도날을 3,500만 개를 사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면도날은 제값 다 받고. 예. 그래서 질레트 이런 발상의 전환이 경제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 게 바로 투파트 프라이싱, 이중 가격제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보는 거죠. 투파트 프라이싱. 네. 근데 이 투파트 프라이싱 전략은 사실 처음 분석한 논문은 1971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월터 오하이 교수가 쓴 디즈니랜드 딜레마라는 논문에서 시작이 됐어요. 디즈니랜드 딜레마? 네. 이게 이중 가격이랑 관계가 있어요. 네. 오하이 교수가 이 논문을 통해서 묻는 건 이렇습니다. 예. 당신이 만약에 디즈니랜드의 주인이면 입장료를 올려받고 놀이기구의 사용료를 낮게 받겠느냐? 아니면 입장료를 없애고 놀이기구 사용료를 높게 받겠느냐?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느낌은 싸게 입장하게 하고 놀이기구를 비싸게 받는 게 맞는지, 그러면 또 가서 정작 놀이기구는 또 안 타고 구경만 하다 나오는 하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예전에 아마 이진우 기자님 어릴 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놀이공원에 가면 입장료 쌌어요. 그리고 놀이기구 하나당 이렇게 가격이 하나당 탈 있었어요. 때마다 돈 냈죠.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유이용권을 조금 비싸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냐면 입장권 가격을 높게 받고 놀이기구의 가격을 낮게 하는 것이 혹은 없애는 것이 그게 더 낫다. 결과적으로 라는 그 이야기가 된 거죠.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데 가시면 입장권이 비싸죠, 지금. 자유이용권. 독점이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오하이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하고 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중 가격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다라고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중 가격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이고 본격적인 도입 사례가 1904년에 질레트의 면도날 판매 전략이다. 라고 본 거죠. 면도기는 싸게 팔고. 질레트 같은 경우 면도기가 입장료고 면도날이 놀이기구 이용료인데 차이가 있다면 놀이공원은 입장료가 높고 놀이기구 이용료가 낮지만 질레트 면도기와 면도날은 입장료는 낮고 대신에 놀이기구 이용료는 비싸게 받는 정책인 거죠. 그렇게 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 마차 카메라 이것도 그런 거죠. 카메라는 뭐 살만한 가격인데
처음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예. 결국은 사진기는 싸게 팔고 필름에서 이익을 남기는 전략을 쓰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질레트의 모델을 가져오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다시 질레트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문제는 이 질레트가 날이 갈수록 그 면도 날값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뭐 그러니까 모든 거기서 물가는 다 이익이 오르니까. 나오니까 이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레트의 전략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인레스로 만든 면도날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다중 면도날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패러디 풍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에어컨 이야기하면서 왜 캐리어 에어컨에서의 주요 고객이 질레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질레트에서 사갔다고 그랬죠? 그 탄소광으로 만든 이 면도날에 녹이 쓰는 걸 방지하려고 에어컨 설치에 정말 단골 고객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1960년대까지 질레트가 면도날을 탄소광으로 만들었어요. 탄소광은 녹이 잘 쓸어요. 근데 집에서 면도기나 면도날을 보관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습기 많은 욕실. 욕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면도날을 자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욕실 아니라 좀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면도날 지금은 오래 씁니까? 스테인레스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예, 상관이 없어요. 녹이 잘 안 쓰는. 그래서 1962년에 영국의 윌킨스 소드사라는 회사가 윌킨스 소드라는 회사가 이 녹이 잘 쓰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면도날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녹이 안 쓰니까. 오래 쓴다는 거죠? 오래 쓴다. 그래서 질레트와 시크가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스테인레스 면도날을 만들어요. 근데 훗날 알고 봤더니 예. 질레트는 스테인레스 면도날에 대한 연구를 윌킨스 소드보다 먼저 했고 특허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었는데. 네. 하지만 그럴 이유를 못 찾은 거죠. 왜? 녹이 잘 쓰는 면도날, 녹이 잘 쓰지 않고 오래 쓰는 면도날. 어느 쪽이 질레트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렇군요. 다중 면도날 가지고도 논쟁이 붙었었어요. 네, 다중 면도날은 사실 그 1998년에 질레트가 내놓은 마하3, 마하3라는 삼중 면도날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질레트나 면도기 면도날 제조회사가 다중 면도날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는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나 이런 코미디 쇼에서 자주 나왔어요. 3중 면도날, 5중 면도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런 풍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98년에 질레트가 진짜 내놨어요. 3중 면도날을. 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야 이러면 곧 5중 면도날도 나오겠네 했는데 5중 면도날 나왔어요 지금. 이게 새로 출시되는 면도기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면도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면도기가 뭐라도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비싼 값을 받을 명분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면도날을 하나 더 하고 기능을 바꿔서 그러니까 가격을 더 높게 받으니까 뭐 바꿀 게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아니 뭐 5중 면도날이 왜 필요해? 2중, 3중이면 되지라는 그 불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구독 경제라는 경제사의 또 다른 혁신적인 가격 모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미국의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는 곳에서 아니 면도기 가격은 싼데 왜 면도날을 5중 면도날 이런 걸로 굉장히 비싸게 받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지? 면도날이 비싸다. 네. 그리고 왜 면도기 광고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비싼 광고료를 받으면서 광고하지? 이거 거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달러 세이브 클럽은 매달 일정액을 내면 면도기와 면도날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른바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게 질레트를 거의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다들 이거 사서 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질레트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폭락하고 2017년에 질레트가 115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지금은 질레트도 구독 경제를 하고 있어요. 이 편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면도기와 면도날은 남성들의 수염을 없애준 것과 더불어서 경제사적으로 볼 때 이중 가격제라는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에 대한 불만은 다시 구독 경제의 도입과 안착으로 이어졌다. 이런 경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 면도기에 숨어 있는 심오한 이야기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편의점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편의점에서는 할 거고요. 그래서 택배 서비스를 좀 해보자. 편의점에 맡겨두고 가면 또 찾아오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또 등장했고 요즘에는 렌탈 서비스도 편의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편의점식 대여 서비스 이름이 픽앤픽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면도기 얘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밖에서? 네. 네. 제가 밖에서 들으면서 예. 일회용 그 지갑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카드형 면도기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명함 크기 사이즈로 예. 그 이제 카드 지갑에다 넣고 다닐 수 있는 일회용 면도기인데요. 그럼 그 카드로 수염을 밀어요? 카드 안에 예. 이제 부품이 이렇게 종이 인형 예전에 종이 인형 갖고 놀 때 보면은 종이를 각각 다 뜯어가지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 예, 그 면도기도 카드인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다 조립 띄어가지고 프라모델 만들듯이 네, 맞아요. 뜯어서 그래서 연결해서 면도기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지갑에 음. 넣어 다닐 수 있는 면도기가 있죠. 어떻게 면도하려고 보면 갑자기 면도기 없고 주변에 파는 것도 없고 맞아요. 그러면 그럴 수 네. 있으니까. 음. 자, 오늘 해주실 서비스는 편의점의 픽앤픽 서비스. 네. 이게 편의점표 뭡니까? 렌탈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픽앤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보통 일반적인 렌탈 서비스 하면 그 뭐 집에서도 많이들 쓰실 텐데 뭐 정수기, 냉장고 뭐 이런 가전 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50개월, 60개월 이렇게 이제 3년, 5년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실상 할부예요. 맞아요. 3년 그럼 3년 빌려다 쓰고 저희가 돌려드리면 됩니까 하니까 돌려주시지 않으셔도 그냥 가지면 된다고. 된다. 네. 그게 왜 렌탈이야 할부지. 그렇죠. 목돈을 쓰는 대신 예. 월 다달이 이제 적게 쓰는 건데 이 편의점표 렌탈 서비스는 정말 말 그대로 렌탈이에요. 그리고 의무 사용 기간이 최소 3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로 빌려서 사용하거나 할 수는 없고 3일 이상 뭐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뭘 3일, 빌려줘요? 이 픽앤픽이니까 본인이 고르고 직접 가지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 수 있는 거여야 되겠죠. 무거우면 무게가 안 되고. 네, 가볍고 부피도 좀 가볍고 뭘까? 작고 음. 골프 클럽 크게는 골프 클럽부터 아. 뭐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인바디 같은 그런 제품들 예. 그리고 등산 용품이나 뭐 스포츠 용품 그리고 카메라 뭐 집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셀프 케어, 뷰티 케어 제품들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보드 게임이나 이런 그 게임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서 쓰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자주는 안 쓸 것 같은 거. 네,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도 있는데요. 뭐 헤어 드라이기 중에서는 뭐 1, 2만 원대 저렴한 제품도 있지만 고가의 50만 원대 고가의 제품도 있잖아요. 보통 예. 이런 경우에는 고가의 제품인 경우가 많아요. 아, 집에 헤어드라이어 정도는 있는데 네. 비싼 거가 정말 비싼 값 하는지 한번 써보고 사고 싶다. 맞습니다. 네. 사기 전에 구입하기 전에 내가 한 3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내가 직접 써보고 네. 정말 이걸 내가 이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산 만큼 투자한 만큼 자주 사용하는지 그렇게 이걸 해서. 직접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거죠. 재밌네요. 가격이 사실 관건이에요. 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3일, 뭐 5일, 10일 이렇게 단기간으로 빌려 쓸 수 있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빌려 썼을 때 5만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얼마짜리가요? 한 50만 원 정도 50만 합니다. 원짜리인데 네. 한 달을 대여했을 때는 약 5만 4천 원 정도고요. 3일을 대여했을 때가 사실은 1일 대여 평균 대여 그 비로 보면은 3일이 가장 비싸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3일, 5일, 10일, 15일, 뭐 30일 이렇게 있는데 장기간 최대 30일 동안에 봤을 때 30일을 대여했을 때 1일 평균 대여료는 가장 저렴하고요. 3일 대여했을 때는 그러니까 1일 평균 한 6천 원 정도니까 3일 대여했을 때 한 18,0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대여해 가면 네. 그러면 이 헤어드라이어 비싼 거 사서 빌려준 그 주인이 돈을 법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홍보용으로 그렇다고 그냥 나눠드리기는 좀 그러니 적극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분께 돈 조금 받고 네. 빌려드리는 그런 목적입니까? 홍보용이 더 크다고 볼 수 그렇겠죠? 있겠고요. 예. 보통 이 픽앤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조사나 공급사가
제품을 좀 싼 가격에 이 렌탈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음. 좀 저렴하게 여기서는 구매를 해서 예. 그거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면 이 제조사랑 공급사는 왜 이렇게 일반적인 한 대를 그냥 팔면 되지 음. 굳이 저렴하게 제공을 할까라고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 얻어가야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실사용자들이 네. 이 제품을 써보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대여를 해갔는지 네. 이 제품을 대여를 한다라는 거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예. 써보자라고 그런 하는 거죠. 가망 예. 고객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포인트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고 어떤 포인트 때문에 구매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는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우리도 보고 싶다. 네, 그런 데이터를 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는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대여해 주겠네요. 그들도 그거에서 남기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제조사에서도 다양한 소비자의 리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실사용자들이 리뷰를 쓰는 경우에는 네. 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리뷰를 써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달 사용 후기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사용 후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 후기를 얻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제품, 후기 네.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네. 뭔가의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싸게 빌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네. 저는 사기에는 좀 비싸고 자주 안 쓰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아이들하고 가끔씩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차 안에서 무슨 뭐 아이패드 뭐 태블릿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품목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심지어 뭐 잠깐만 에어팟 하루 이틀만 좀 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맞아요. 적이 있어요. 네, 예. 저도 그 무선 마이크 네. 같은 경우가 뭔가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노래를 부르고 싶다 또는 뭐 야외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할 때 네.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선 마이크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쓰려고 사는 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낭비인 것 같아서 보니까 그런 제품도 있어요. 네. 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3일 이렇게 빌려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죠. 캠핑 장비들이 그래서 예. 많이 대여를 해간다고 하고요. 얼마씩이에요? 뭐 많이 어, 남기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그 대여료가 일일 대여료가 거의 3일 단기로 했을 때 10,0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한 달로 가게 되면 예. 더 싸게 몇천 원 수준이고요. 하루당은? 네, 하루당.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건 뭐 어느 편의점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CU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해서? 그리고 예. 주변에 이제 이 편의점을 선택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없을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또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배송을 받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배송비를 본인이 직접 이제 지불을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반적인 렌털 서비스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뭐 비데 이런 거 하고는 어떻게 굳이 차별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요? 부피와 무게 이런 거에서 직접 들고 픽앤픽을 갈 해야 만한 된다라는 거? 포인트 네. 때문에 그 일반적인 렌탈 서비스랑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이 대부분은 사고 싶은데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사전에 한번 써보는 기간이라고 봤을 때 렌탈하면서 이거 너무 괜찮다. 네. 이걸 구매해야겠다라고 하면 구매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깝잖아요. 비싼 돈 주고 한 달 빌려서 5만 원 내고 썼는데, 빌렸는데 네. 살려면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럴 거면 그냥 살 걸.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렌탈 예. 도중에 구매하면 대여비 50%를 반환해 줍니다. 5만 원 주고 한 달 빌렸으면 네. 2만 5천 원은 깎아준다. 네, 그렇죠.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그렇군요. 이거는 그럼 빌려갔다가 안 돌려주면 어떡하려고 무슨 보증금 같은 거 받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보증금은 없고요. 예. 보통 이제 이 가입을 할 때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뭐 정확한 주소나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하고 전화번호랑 뭐 하다 신분증 보니까 정도 신뢰 확인하고? 기반으로 이야,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파손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 나라예요. 아마 이런 픽앤픽 서비스가 제조사나 이런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직접 뛰어든 이유도 네. 이런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고 거래는 사고 파는 경우가 이 안에서도 사실은 사고가 나지만 네. 대여 서비스는
빌려주고 나서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파손이 안 되어야 하고 그런데 개인과 개인 거래는 그 신뢰도가 굉장히 이 서비스의 문제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제조사나 또는 플랫폼 기업이 중간에서 대여를 해주고 또 반납을 했을 때 또 다시 청결 상태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파손됐을 때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대여 서비스는 이런 부분에서의 신뢰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네요. 렌털비도 뭐 저렴한 것들도 꽤 있고 네. 이런 건 하는 서비스 업체는 이익을 그러면 이 브랜드 회사로부터도 좀 받고 네, 그렇죠. 렌털비로도 좀 받고 그렇죠. 네. 입점하는 편의점한테도 돈 안 내도 될 것도 같아요. 이거 하러 들어오셨다가 뭐 다른 물건들도 뭐라도 살 하나 수가 더 있고. 사가셨겠죠. 뭐 네, 이렇게. 네. 아직까지 이 회사가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 단계이니까. 그런데 예. 이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해본 그 평가를 보니까 체험 소비, 요즘 이제 소비자들이 체험 소비나 경험 소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 또 같은 제품이어도 오히려 이제 고급 취향이거나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그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샀는데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냥 버리는 거, 폐기물로 만드는 것. 그렇죠. 자주 네. 안 쓰는 거는 빌려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필요할 때 빌릴 데가 없으니까. 네. 저는 집에 그래서 막 망치도 막 3개씩 있고 그래요. 못을 내일 모레 박을 수는 없고. 네. 지난번에 그 망치 어디다 뒀지? 막 그러면 없고. 그러면 집집마다 다 있는 것보다는 그럼 빌려서 쓰면 서로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저도 좀 이용을 해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원하는 날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제품이 어디에 가면 지금 당장 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위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드게임 이건 딱 떨어졌는데 네. 저기서 200m 더 떨어진 저 편의점에는 있습니다. 네, 전산으로 네, 확인해 네, 보니. 네. 그렇군요. 보통은 하루씩 빌리시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한 달씩 쓸까요? 평균적으로는 한 달을 제일 많이 빌린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그럴 법도 한 게 예. 3일로 지정을 해서 썼을 때 1일 평균 대여료가 가장 비싸요. 그래서 한 달 쓰나 뭐 며칠 쓰나 비슷하구나. 이런 네, 생각을 몇만 원 갖게. 차이 안 나니까 예. 차라리 그럴 거면 한 달을 그냥 편하게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한 달을 대여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써봐야 무슨 리뷰도 쓸만하고 그런가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를 3일 기준으로 많이 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유튜브를 하거나 제품 리뷰를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3일 빨리 빌려서 써보고 네. 먼저 리뷰를 한 다음에 그걸 반납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도 컨텐츠도 만들고 하는 분들도 이 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뷰를 하려면 제조사에 연락해서 내가 누군데 빌려달라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안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예, 이런 대여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또 그런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자, 이런 것들 말고는 또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의류 대여 서비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집에 안 입는 옷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판매하기는 좀 언젠가 또 입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판매하지도 못하면서 입지도 않으면서 우유부단하신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클로젯 쉐어라고 해서 네. 옷장을 아예 빌려주는 그런 또 앱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건 픽앤픽하고 좀 다른. 네,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요. 네.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얼마에 이 옷을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내놓으면 예. 그 옷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연결해 준다는 거죠. 네, 빌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죠. 옷이라는 차이 이외에는. 네, 그래서 내 옷장을 쉐어한다라고 해서 예. 이제 클로즈 쉐어인데 이 빌려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아예 구독료를 한 달에 한 79,000원부터
8피스를 빌리겠다라고 하면 옷을 8벌을 한 8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에 빌려서 입을 수도 있고요. 한 벌을 한 번 빌리는데 그럼 10,000꼴이군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뭐 가방까지 같이 빌리겠다라고 예. 하면 가방 2개를 월 2회에 빌리겠다라고 하면 한 3만 원 정도이고요. 이것도 거의 한 번에 10,000꼴이고. 네. 그리고 예. 가방과 의류를 같이 빌리겠다 이러면 한 약 10만 원 정도. 그래서 오히려 10만 원의 의류를 새로운 옷을 사는데 투자하기보다 그리고 옷장에 계속 그 옷을 쌓아두기보다 예. 필요한 옷을 그때그때 빌려서 입어라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있습니다. 서로 소비자들끼리. 네. 그러면 일단 사이즈도 당연히 맞아야 되고 취향은 당연히 알아서 고르겠습니다만 네, 브랜드와 사이즈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가격에 무관하게 대충 한 벌에 10,000꼴이에요. 10,000원짜리 옷을 빌리다 100만 원짜리 옷을 빌리다. 모든 옷을 다 받고 있지는 않고요. 예. 브랜드의 의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빌려줄 수 없어요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면 빌려줄 수도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가격이 좀 고가인 그런 의류 거니까 브랜드에 또 빌려서 해당합니다. 입으시겠죠. 네. 누가 빨아요? 그 해주는 이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이 서비스 회사에서 예. 네, 의류를 다 세탁을 해서 서로 바로바로 직거래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일단 회사로 보내시면 위탁을 하는 거죠. 빌려주는 사람은 그 회사에다 위탁을 하고 소비자는 다 세척된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빌려 입는 겁니다. 그럼 10,000원 한 번에 10,000원에 세탁비도 포함되고 배송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의 수익의 일부를 빌려준 예.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네. 식으로. 네. 그러면 실제로 빌려주는 분은 돈을 별로 못 받겠네요. 크게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예. 어쨌든 여러 벌을 위탁을 맡기게 되면 그걸 통해서의 수익은 또 있을 수 짭짤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세상 로그인 조현경 대표와 함께 렌탈 서비스 요즘 어떤 거 뜨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